안녕하십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보며 평산 책방 주인을 생각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사실상 국방혁신을 맡기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적폐로 몰려서 구속되기도 했지만 6년 만에 안보위원장 일선에 복귀해서 윤 대통령이 의도하고 있는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국방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되자 그가 현직에 있었을 때의 일화들과 함께 본받아야 할 군인상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2010년 연평도 민간 거주지역 포격 도발 1개월 뒤에 취임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취임 첫날 연평도 방문을 시작으로 적이 도발하면 반사적으로 자동 응징하라, 포격 도발을 해온다면 10배로 응징하라, 북한이 대규모로 장사정포 공격에 나설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가하라 하는 등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의 이와 같은 지침과 지휘 방침을 사실로 감지 확인한 북한은 군용 사격훈련 표적지에 김관진의 얼굴을 그려놓고 병사들에게 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43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으로 입각해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까지 3년 6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김관진은 그때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또다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함으로써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군이 먼저 쏘면 괴멸시킬 때까지 자동 보복하라는 원칙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 3월 서부전선 최전방부대를 순시하면서 지시한 발언은 유명합니다. 작전 중에는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먼저 쏘고 나중에 보고하라, 선 조치 후 보고하라고 전군에 지시했습니다. 그 이듬해 3월에는 서해 연평부대를 방문하면서 적이 도발하면 자동 응징하라,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에는 자신에게 보고할 필요 없이 일단 대응 사격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3년 2월 미사일 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북한은 나라 자체가 전망이 없는 불량 국가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가 가진 미사일로 초전에 적의 맥을 끊어놓고 마지막에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방 관련 연구소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김 전 장관의 강경한 모습이 북한으로서는 눈의 가시였는지 북한은 이례적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보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맹비난을 더 퍼부었습니다. 북한은 2012년부터 김관진 장관의 사진과 김관진이 놈이라는 사격 관역을 만들어 놓고 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과 군견이 김관진의 사진이 붙은 허수아비 인형을 물어뜯는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김 전 장관이 유임되자 김관진은 무자비한 보복 타격의 첫 번째 벌초 대상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추악한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그를 향해 인간 불량품, 전쟁 불망나니와 같은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낼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김 전 장관 재임 당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1년의 성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손꼽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개성공단 폐쇄 위기, 제4차 핵실험 등 북한 추가 도발 위협, 북한의 권력 2인자 장성택 처형 등 북한발 악재가 연이어 터졌지만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14년에는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국정 운영 분야는 21.5%가 외교 분야를, 21.0%는 남북관계를 꼽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효과적으로 크게 성취시키지만은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떠들며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맨날 그게 그 타령이고 일을 아예 망쳐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 양산인가 어디서 책방을 냈다는 사람을 좀 보십시오. 남의 돈을 위탁받아서 일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게 만들어 놓더니 다시 책방을 닫게 생겼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동네 책방 하나 가지고 세상 욕을 다 먹고 병신이 되는 것도 재주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국정을 이끌었다면 그 나라 꼴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은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안보 국방을 위해 참으로 보석 같은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었고 서모, 박모 같은 세상 말종 쓰레기들을 안보 국방 대북관계 책임자로 썼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10가지, 10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책방문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했던 요인들이 지금 그대로 확산돼 싸서 뭉개고 매대기를 치더니 결국 문 닫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다니 한심한 일 아닙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